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런던 더비가 프리미어리그의 많은 라이벌전 중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고 뜨거운데요. 최근 첼시와의 경기를 마친 이후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런던 더비에서 인종차별 행위에 또 고통과 피해를 받았었는데 그 행위의 범법자 당사자가 큰 징계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토트넘 선수단의 최대 이슈가 부상 문제거든요. 히샬리송 선수까지도 수술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최신 토트넘 소식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미러가 보도했습니다. 축구팬 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차별 행위를 한 축구팬이 3년간 축구 경기장 출입 징계를 받게 됐다라고 영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7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 8일 새벽에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런던 더비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손흥민 선수가 어떤 고통 속에서 또 영국에서 힘들게 고군분투 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난 5월 7일이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이 홈에서 치른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에 크리스탈 팰리스, 또 다른 런던 지역 축구팀이죠. 이 팰리스의 팬이 찾아와서 관중석과 경기장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 여기에서 교체 아웃되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눈을 찢는 동양인, 아시아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이런 행동을 범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자극했었는데요. 이 행동을 했던 인물이 사진상으로도 뚜렷이 보였기 때문에 바로 확특정이 됐고 토트넘 허스퍼에서 이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인물은 44세의 로버트 갤런드라는 사람인데요. 현재 최종 징계에 따르면 3년간 모든 축구 경기장에 참석할 수 없다, 출입할 수 없다라는 징계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 갤런드는 올 시즌 초반에 법정에 올라서 인종차별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증거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경기장 출입금지 명령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고 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서 갤런드는 앞으로 3년간 그 어떤 축구 경기에도 출입할 수 없다라는 징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가 사실은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명확하게 체크되고 이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적용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제 축구 경기가 이어질 때, 즉 잉글랜드 대표팀이라든지 영국에 속한 스코틀랜드라든지 다른 팀도 마찬가지예요. 잉글랜드와 영국 내 팀들이 해외에서 경기를 할 때는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즉 이 해외에서 축구 경기가 열릴 때는 이 사람은 외국에 못 나가는 거예요. 영국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기를 보러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징계가 나온 것인데요. 이미 토트넘은 이 팰리스와의 경기가 토트넘 홈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토트넘 구단 자체적으로 이 인물의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던 바가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이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고 이제는 영국 전역의 축구 경기장뿐 아니라 여권까지 이제 해외에서 경기가 있을 때는 압수되니까 해외 축구 경기장까지 3년 동안 입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도 경찰 측에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본인을 향한 행동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도 입장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끔찍한 인종차별적 행동에 표적이 될 만한 행동을 나는 한 적이 없다. 즉 어떤 유발을 했냐, 먼저 도발을 했냐, 또 이런 조사도 이뤄졌는데 전혀 없다. 당연히 없죠. 또 그럴 일이 없이 워낙 뛰어나니까 방해하려고 괴롭히려고 했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더글라스 맥케이 검사장은 이런 차별적인 행동을 보이는 팬들에게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더 이상 이래서 안 된다라고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부장검사인 더글라스 맥케이는 축구 경기와 축구 선수 그리고 다른 팬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잖아요. 점점 더 인종차별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축구 경기에서의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혐오와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검찰에서는 이런 비열한 제스처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기소만 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기소하게 될 경우에 사실 구속되진 않잖아요. 벌금형 정도만 나오게 되고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본인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좋아하는 걸 못하게 만들어서 이런 행동에 대한 단죄를 확실하게 하겠다. 법원은 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축구에 대한 접근 금지를 요청할 것이고 올 시즌 이번 2023-2024 시즌에도 이러한 인종차별 행위,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독일에서 열릴 유로 2024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에 관람 또한 금지될 것이다. 이게 자국이라고 했으니까 영국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자신들의 대표팀의 이제 영국 거주인이니까 경기를 볼 수 없도록 해외여행을 금지시키겠다. 대회가 열리는 기간 내내 해외여행이 금지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6월, 7월 여름 휴가조차도 보낼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말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런던 더비마다 이런 고통을 많이 당했었어요. 지난 시즌이었죠. 8월 14일에 있었던 2라운드 첼시와의 원정 경기 때도 이 첼시 팬이 눈을 찢는 행동을 취한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고, 첼시 구단에서도 이러한 첼시 팬이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차별적 행위를 가한 팬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조사한 결과 이 팬이 시즌 티켓 소지자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이 시즌 티켓을 박탈했고 무기한 첼시 홈 경기 출입 금지 조치까지, 그런 처분까지 하면서 토트넘의 라이벌 팀이지만 손흥민 선수를 존중하는 그런 좋은 대처를 했었습니다. 당시 첼시는 구단 공식 성명까지 발표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차별적인 행위도 완전히 혐오스럽다고 생각한다. 첼시나 우리 지역사회 런던에서 이런 행동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첼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차별적 행동에 대한 무관용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고, 첼시 구단은 물론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서포터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멍청이들이다, 어리석은이들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팬에 대해서 첼시 구단은 무기한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법정에서의 결과가 조금 다르긴 해요. 경찰에서 이제 뭐 본인이 처하게 된 이런 징계가 좀 과하다라고 항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항의한 결과 모든 축구 경기장 3년 출입 금지, 뭐 지금 이 갤런드라는 팰리스 팬이 받은 것과 똑같은 징계가 이때도 내려졌어요. 이게 거의 이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스탠다드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1,107파운드를 내게 됐는데요. 어찌됐거나 이런 행동들이 분명히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런던 더비 라이벌 팀들의 팬들과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2017년 10월 달에는 또 다른 런던 지역 팀인 웨스트햄 팬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손흥민 선수를 멈춰 세우더니 혹성 탈출 복제 DVD 좀 구해달라, DVD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러가지고. 이게 조롱하는 거거든요. 아시아인들, 중국인들이 유럽에서 복제 DVD를 파는 행동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좀 행동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조롱하고 비하한 행동이죠. 무시하는 행동이고 아시아인을 폄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처음엔 팬인 척 다가오다가 DVD 팔잖아, 좋은 복사본 없어? 라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따봉하고 갔는데, 그에 대해서도 또 이제 나는 웨스트햄 팬이다, 이 재수없는 놈하고 소리치면서 이런 행동들이 벌어졌던 바가 있습니다. 이 행동도 결국에는 이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올렸어요. 이 멍청한 팬이 자신이 이렇게 인종차별 행위를 하고 자랑스럽다는 듯이 올렸었거든요. 6개월이나 이제 조사를 해서 누군지를 찾아낼 정도로 집요하게 또 영국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인물은 결국 2017년에 했던 이 행동이 2019년 5월에 최종 판결을 받으면서 웨스트햄 홈 경기 출입 금지 조치가 나왔고요. 다만 이때는 경기장에서 했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런던 치안법원에서 영국 전역의 축구장 출입 금지까지는 내리지 않았다. 웨스트햄 구단에서는 해당 팬이 이제 인종차별 근절 수업을 들으면, 교육을 듣고 합의서에 서명한다면 출입 금지 징계를 철회해야 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벌금은 이제 184만 파운드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좀 옛날이다 보니까 이때 좀 강도 약한 징계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뒤 최근의 징계들은 거의 3년 출입 금지가 다 나오고 있고 벌금도 거의 10배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팬들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팬 미디어, 이걸 언론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까지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공개적인 인종차별적 표현들이 논란이 됐던 게 있는데, 바로 이제 또 다른 런던 라이벌이다. 진정한 또 런던에서의 앙숙관계인 북런던 더비의 아스널 팬들이 운영하고 있는 AFTV에서의 한 패널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될 때 DVD 지나간다는 얘기를 해요. 앞서 웨스트햄 팬이 말했던 것처럼 이 DVD를 파는 중국인 아시아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인데, 이때는 이제 유튜브 채널의 패널인 클로드 칼레갈이라는 아스널 팬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강도 높은 비난이 나왔고, 영상으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아스널 팬 방송인 AFTV 채널의 운영자 로비 라일이 경멸적인 발언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우리가 있는데 사실 아시아 팬들도 굉장히 많은 아스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과하고 칼레가리에 대해서는 무기한 출연 정지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배제하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 하지만 칼레가리는 뭐 이게 은과 흥분인지 모르겠지만 58세에 조금은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무명을 달리하게 됐는데, 다만 이 사망 이후에 AFTV는, 아스널 팬TV는 칼레가리에 대해서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는데, 뭐 이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거나 인종차별에 대한 영국 현지의 인식이 아직도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그 외에도 뭐 맨유 팬들도 온라인상으로 뭐 손흥민 선수가 활약했던 경기 이후에 인종차별적인 댓글도 많이 남기고 이랬는데, 이런 댓글에 대해서는 사과 편지만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올 정도로 조금은 강도 약한 판결들이 이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또 이제 2023년 2월에 있었던 웨스트햄과의 경기도 온라인상으로 이제 강도 높은 웨스트햄 팬들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손흥민 선수 또 골까지 넣고 토트넘이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제 개먹는 사람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욕한 것에 대해서 토트넘이 공식 성명문을 올리면서 소셜미디어 회사와 또 당국의 조치를 촉구한다는 얘기를 남겼거든요. AC 밀란 팬들조차도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 당시에 이 일들을 접하고서 우리는 손흥민과 함께한다. 인종차별은 퇴장시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옮기면서 점차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세계적인 활약을 하면서 더욱더 이렇게 한국인,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규탄할 수 있는 행동들이 좀 상황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런던 더비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음 런던 더비는 12월 8일 새벽 5시 15분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인데 웨스트햄 팬들이 과격하고 거칠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경기 때는 결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앞서 이제 검찰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해외여행도 금지되고 유로 2024가 열리는 여름 내내 여름 휴가도 외국으로 못 갈 수 있으니까 많은 영국 팬들, 현지에 있는 팬들, 몰상식한 인간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에 더해서 이제 토트넘의 최신 소식인데 디 애슬레틱의 보도입니다. 토트넘에서 지금 최종 구정 경기에서 밀리게 된 히샬리송 선수가 골반 수술, 치골 부상으로 인해 수술대에 올라서 장기간 결장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첼시와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히샬리송이 인터뷰에서 이제 ESPN 브라질 방송 기자와 얘기하면서 이번 11월 A매치 브라질 대표팀에 결국에 제외가 됐어요. 최근 대표팀에서도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페르난도 디니스 감독이 자신이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옳다. 나를 제외한 것은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제 소개한 내용인데 첼시와의 경기에 마침내 이제 부상을 완전히 털어내고 폼이 올라온 브레넌 존슨이 선발 출전을 했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호흡도 더 좋았고 히샬리송이 이제는 완전히 후보로 밀리게 될 상황이 됐거든요. 알고 보니 히샬리송이 지금 치골 문제, 골반 문제를 몇 달째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본인은 뛰고 싶었고 지금 기회를 잡고 싶었고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뭔가 해내고 싶었기 때문에 참고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대표팀에서도 밀려나고 소속팀에서도 주전 경기에서 밀리게 되니까 이렇게 못 뛰고 벤치에 대기하고 있다면은 차라리 아픈 부위를 완전하게 치료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히샬리송 선수가 약간 눈물을 울먹이면서 첼시와의 경기 마치고 본인이 경기에 뛰지 못했음에도 인터뷰에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디니즈 감독이라도 나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좋은 축구를 하지 못했고 최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몇 경기 동안은 발전했습니다. 사실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이동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의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는 그나마 조금 경기력이 괜찮아졌었거든요. 하지만 브라질 대표팀 유니폼을 입으려면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컨디션이 좋아야 합니다. 100%의 컨디션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독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 또 주전에서 밀렸잖아요. 하지만 내가 주전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잘하려면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내가 주전 경쟁이 브라질에서는 물론이고 토트넘에서도 하기 어렵다. 토트넘 선수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제 몫입니다. 꼭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닙니다. 토트넘에서 매일 열심히 훈련하고 리듬을 찾는 것은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경기인 첼시와의 런던 더비에서 뛰고 싶었습니다. 출전하지 못할 거란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도 축구의 일부입니다. 모든 선수는 대표팀에 소집되기를 원하죠. 저도 소집되기를 바랬지만 저는 이미 휴식을 취해야 할 때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은 저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미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곧 치골 수술을 받게 될 것입니다. 8개월 동안 대표팀과 클럽을 위해 싸우느라 제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잠시 쉬고 멈춰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보고 저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면서 재활을 할 것이냐, 수술을 할 것이냐. 수술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두세 달까지도 못 뛸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의 기간으로 가질 것인지 본인이 고민하는 단계가 남은 것 같은데 토트넘이 안 그래도 지금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또 12월 말에 빡빡한 일정이 있으니까 존슨도 막 부상에서 회복했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수술대에 올라서 완전히 전열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될 상황인데 어찌됐거나 본인이 본인의 경기력이 안 좋은 것을 인정하면서 그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몸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좀 고백한 것이죠. 지금 토트넘은 이반 페리시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고 마노루 솔로몬도 반월판 부상으로 1월 중순에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메로 선수는 퇴장당해서 이탈했고 세세뇽은 오랫동안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11월 말이나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고요. 메디튼의 부상 정도는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곧 돌아올 것 같은데 판더펜 같은 경우에는 이 햄스트링 부상이 좀 심각한 단계로 보여서 최소 한 달 못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에 후보 골키퍼인 화이트만도 부상 중인데 문제는 이제 퇴장 선수도 많고 부상 선수도 당장 많은 앞으로 3경기 일정입니다. 로메로는 부상이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이렉트 퇴장이기 때문에 3경기를 못 뛰어요. 울버햄튼전, 에스턴 빌라전, 맨시티전까지 뛸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항소를 하고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지가 않은데 경감을 해도 울브스, 에스턴 빌라전은 못 뛴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 우도기도 경고 2회 퇴장으로 울브스와 경기에 못 뛰고 판더펜이 이탈해 있으니까 주전 포백 중에 3명이 울브스전에 뛸 수가 없는 것은 확정이 된 거고 에스턴 빌라전도 판더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이제 데이비스가 회복했기 때문에 데이비스가 뭐 다음 경기는 우도기와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왼쪽 센터백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좀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로얄 선수를 왼쪽 백으로 쓰거나 로얄 선수를 센터백으로 기용하거나 혹은 이제 유망주인 18세 수비수 필립스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를 기용해서는 이 하이라인을 유지하면서 배후 커버가 좀 어렵다라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울브스전이나 또 에스턴 빌라전, 맨시티전, 로메로와 판더펜이 모두 없을 이 경기들을 어떻게 좀 운영할지가 중요한데 공격 라인도 지금 솔로몬과 페리치가 없는 가운데 손흥민, 존슨, 쿨루세스키가 있지만 히샬리성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백업 자원이 부족해지거든요. 선수들의 체력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힐이 회복했기 때문에 기회를 받을 수가 있겠고 또 벨리스가 아직 어린 나이지만 교체 출장 기회를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데 뭐 로셀소의 몸 상태를 또 봐야 돼요. 메디슨이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이제 로셀소가 뛰거나 로셀소가 아니면 벤탄쿠르가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 자리를 보면서 조금 이제 역삼각형에 가까운 이제 미드필더 4-1-4-1로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많은 주력 선수들이 이탈한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히샬리성의 이탈은 말씀드린 대로 존슨이 있기 때문에 쿨루세스키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전방화 측면을 모두 오갈 수 있는 데다가 힐까지 회복을 했으니까 단기 대응은 되겠지만 존슨도 힐도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최근에 부상 이슈들이 있었던 것들을 고려한다면 히샬리성도 빨리 회복해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솔로몬이 빨리 좋은 몸 상태로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토트넘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어요. 첼시에 진 것도 진 거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상자가 많고 이탈 자원이 많다는 것인데 과연 토트넘의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또 잘 치를 수 있을지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를 너무 잘하니까 영국의 몰상식한 이 사람들이 가하는 인종차별적인 학대 속에서도 더 큰 동기부여를 갖고 또 좋은 플레이를 펼쳐보일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